그러니까 우리가 뭐 땀 흘려서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오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코딩 여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지난달 11월 하고 12월 이번 달이죠. AI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재 크게 알고 있는 거는 테슬라의 FSD 13 그리고 오픈 AI 챗 GPT, 그렇죠? 챗 GPT 프로 버전인가요? 그러니까 챗 GPT 5.1 프로에서 이게 20만 원? 네, 월 20만 원이었던 걸로 200달러면은 20만 원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산했을 때. 그리고 구글에서는 제미나이 2.0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슈들이 이번에 유독 인공지능 관련해서 크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또 생각해보고 이런 거 생각해본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대표적으로 구글 그리고 오픈 AI 그리고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과거로 가볼게요. 먼저 2010년으로 가볼게요. 2010년에 데미스 허사비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2010년에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요. 이 딥마인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 그렇죠? 그래서 뭐 구글에 알파고 검색을 하면은 알파고도 알파고지만 이세돌 구단이 같이 나오죠. 그런 와중에 이제 AI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계속 하고 있었겠죠. 2012년에 허사비스는 머스크를 만납니다.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 CEO. 그러면서 이 둘은 대화를 하는 중에 굉장히 둘이 성향이 잘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허사비스가 일론 머스크한테 인공지능의 이제 위험성, 단순하게 얘기하면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공감하고 허사비스에게 5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해요. 그래서 허사비스와 일론 머스크가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가지고 쭉 가나 싶었는데 201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구글이 두 명이 창립한 건 아시죠? 레리 페이지라는 인물이 있고 세르게이 브린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두 사람이 구글을 창업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 딥마인드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딥마인드를 이제 인수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연구 개발돼서 요즘에 나오는 제미나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레리 페이지는 원래 일론 머스크랑 친했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에 대응할, 그러니까 구글이 AI 딥마인드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2015년 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가 아니라 그 전에 누굴 만났냐? 샘 올트먼을 만납니다. 샘 올트먼은 현재 오픈 AI의 대표죠. 머스크가 샘 올트먼과 만나서 그때 만든 회사가 비영리 조직 오픈 AI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현재 오픈 AI의 뿌리는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이에요. 그래서 구글을 대항하기 위해서 오픈 AI라는 회사를 만들고 또 AI 관련 연구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픈 AI에서 좀 웃긴 게 구글의 핵심 AI 엔지니어들을 영입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레리 페이지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고 완전히 멀어져요. 그리고 오픈 AI는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를 개발하게 됩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이 또 틀어져요. 그때 이제 샘 올트먼이 오픈 AI 대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일론 머스크는 MS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MS가 2023년 기준으로 49%, 그러니까 오픈 AI의 지분, 그렇죠? 이거의 49%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웃긴 게 샘 올트먼은 또 얼마 전에 있었죠? 오픈 AI에서 쫓겨나느니 마느니, 뭐 MS가 샘 올트먼을 영입한다느니 안 하느니,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MS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MS는 이제 2023년 오픈 AI 지분의 49%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이때 이미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 이제 전기 자동차 지금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컴퓨터 비전 AI 시스템을 고수하면서 슈퍼컴퓨터 도조를 발표하게 되고 이게 2023년 7월에 생산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도 자세히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그 당시에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현재 X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발표를 했죠. 그록이라는 AI를 발표하게 됩니다. 슈퍼컴퓨터 도조로 만들었고 그리고 트위터를 X로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그 트위터에 방대한 데이터를 손에 넣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또 인공지능 그록을 만들고 또 얼마 전에 뭐가 있었죠? 스페이스 X. 스페이스 X도 일론 머스크에서 창립한 거죠. 그래서 우주선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안착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영상 있죠. 스페이스 X도 일론 머스크고 그리고 뉴럴링크. 이거는 이제 인간 뇌에 칩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 하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로봇이 약간 산에 있는 내리막길 이렇게 흙과 잔디 나무가 옆에 딱 섞여 있는데 거기 내려오는 얼마 전에 시연 영상 올라왔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좀 더 신기했던 게 물론 그것도 되게 임팩트 있는 기술이었지만 공을 잡는 영상 봤을 때 와라고 했거든요. 던진 공을 잡는 영상이 있어요. 그만큼 연산을 빠르게 실시간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영상을 빠르게 처리해서 어떤 그 연산을 하는 거죠. 던진 공을 잡는 영상 보고 좀 놀랬고 일론 머스크 이따 또 얘기할 텐데 이 나중에 생각하면 좀 무섭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올트먼 오픈 AI 올트먼은 얼마 전에 월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월드 코인으로 일단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이름을 바꿔서 다시 월드로 고쳤다 모았다 뭐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월드 코인 일단 코인을 하면 좀 더 뭔가 빡 와닿으니까. 근데 코인 왜 만들었냐면은 이게 참 재밌는 게 정확히는 월드 ID 3.0인데 이 여권 뭐 지갑 그래서 실물 NFC 여권을 월드 이 앱이 있어요.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월드 앱에 저장해요. 그리고 여권 소유권을 증명하고 그리고 이 월드 아이디 딥페이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나는 진짜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AI 월드 코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월드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재밌는 게 기본 수입을 위해서 만들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쉽게 비유를 하자면 뭐 연금 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월 얼마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마 안 주겠죠.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 인공지능이 발달이 돼서 나중에 인간이 수입이 없을 그 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여권이다 지갑이다 이걸 떠나서 이 월드 코인 그 월드를 만든 이유가 인공지능 발달 때문에 인간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미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이 생각을 가지고 이걸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들 생각은 지금 우리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트먼은 그래서 월드 코인을 발표했어요. 뭐 이 오브라고 뭐 이렇게 있는데 월드 코인을 이제 받으려면은 생체 인식기기인 오브를 사야 돼요. 그리고 그 오브에다가 내 눈에 그 홍채인가요? 그거를 등록을 시켜야지 어떻게 보면 그 코인을 구입을 할 수 있나? 뭐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지금 오픈 AI의 대표로 있는 올트먼은 인간의 기본 소득을 위해서 월드 코인을 만들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머스크를 보면은 머스크의 생태계 그러니까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애플 생태계를 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머스크가 또 그리고 있는 생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거 머스크 생태계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테슬라에서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우주선을 만들고 뉴럴링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화성에 가기 위해서다. 뭐 얘기 많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X 이건 SNS죠. 그리고 스페이스X 우주선이죠. 그리고 뉴럴링크 이거는 인체 그렇죠?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이제 로봇을 먼저 화성에 보내서 뭐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스페이스 X죠. 요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사용이 돼서 이슈가 됐던 통신 장비 그렇죠? 스타링크 이게 다 하나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록을 빼먹었네요. 이 X 위에 SNS 옆에다가 그록이라 써볼게요. 사람 몸에 칩을 받고 모든 통신이 다 이루어지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다 통신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테슬라 자동차에 전송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산은 슈퍼컴퓨터 도조, 그렇죠? 개발된 도조를 통해서 이게 또 통신이 돼서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고 연산이 돼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이어진다 생각하면은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구글이 얼마 전에 또 큰 발표를 했어요. 제미나이 2.0도 큰 발표지만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양자 칩이라고 할게요. 양자 칩 윌로우라고 있는데 윌로우를 발표했죠. 스펠링 이게 맞나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기회 되시면 찾아보는 거 추천드리고, 어쨌든 지금 오픈 AI, 테슬라 그리고 구글 완전 어나더 레벨로 지금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시대가 갑자기 올 수도 있고, AGI라고 해서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있어요. 앞으로 이 기술이 대세가 될 거다. 근데 더 나아가서 ASI, 이게 뭐냐면 초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진짜 상상도 못할 세계가 올 것 같아요. 이 ASI가 어떻게 보면 나왔을 때 그때 이 사회 분위기는 지금과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나올 거고, 얼마 전에 발표한 오픈 AI 소라의 경우에는 제가 나올 때 사이트 들어가서 가입하고 뭐 해보려고 했는데 접속자 수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사람들이 굉장히 그 AI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올 건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러다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새로운 자본주의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어떤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땀 흘려서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오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이런 인공지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 건지 한번 두서없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걸 계속 생각하고 예의주시하면서 기술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나를 위해서가 됐든 우리 가족을 위해서가 됐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번 영상 두서없이 한번 얘기해 봤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